2차 드래프트 관련 이슈들 전합니다. 김강민 선수 하나행, 최주환 선수 키움행, 오승진 선수 롯데행, LG FA 계약 업데이트 있습니다. 국가대표 전임 감독 이야기, 문동주 선수 이야기, 배용수 코치 SSG 행 다룹니다. 김강민 선수의 하나행이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23일 어제죠. SSG 구단이 김강민 선수와 접촉을 해서 은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은퇴식 그리고 나중에 코치 연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24일입니다. 김강민 선수가 하나 구단 사무실을 찾아서 내년에도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나는 내일 보류 선수 명단에 김강민 선수를 포함을 시킵니다. 내년부터 김강민 선수는 하나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됩니다. 일단락이 됐습니다. 2차 드래프트에서 SSG가 유망주를 묶으려다 김강민 선수를 풀었습니다. 외야가 꼭 필요한 하나는 4라운드에서 픽을 했고 SSG는 당황을 했고 픽을 할 줄 몰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SSG 팬들은 레전드 선수를 이리 홀대하는 것에 불만이 폭발했고 SSG 구단의 미숙한 일처리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다, 픽을 할 줄 몰랐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하나가 업계 불문율을 깬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하나가 동업자 정신을 어겼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필요한 선수를 픽을 했습니다. 그리고 SSG는 여러 상황을 대비 못한 미숙한 구단 행정을 한 것이고 선수 명단 비고란에 은퇴 예정, 군입대 예정이라는 표기는 없었습니다. 표기란 선수들이 있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이미 시즌을 마친 뒤에 김가민 선수와 추신수 선수의 현역 연장 논의가 SSG 구단 내에 있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선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것이 구단 뜻이고 김강민 선수는 은퇴식을 하고 은퇴시키려 했고 김가민 선수는 현역 연장하고 싶어 했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SSG 구단은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를 했죠. 막 결정했으면 미안하다 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오히려 욕은 좀 덜 먹을 수 있는데 필요치 않은 설명이 좀 덧붙었죠. 뭐 핵심 투수도 풀고 최주환 선수도 풀었는데 김가민 선수를 어떻게 묶느냐. 하나가 픽을 할 줄 몰랐다. 근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정상적으로 픽을 한 하나는 좀 탓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관계자 얘기입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 외야가 너무 안 좋다. 부족하다. 김강민이 있으면 분명히 도움되는 것이 전력뿐만 아니라 우린 어린 선수들이 외야에 많으니까 내야는 그나마 최은성, 안치홍이 있어서 낫고 외야는 완전 세대교체, 외국인 타자도 심지어 25세 베테랑이 필요하다. 전력도 전력이지만 외야는 너무 어리니 이 선수들에게도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선수와 은퇴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현역으로 뛰고 싶다는 뜻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 생각을 좀 덧붙여 보다면 하나에서 리그 최고령 선수로 열정을 불태운다고 해서 김강민 선수의 SK와 SSG에서 보낸 23년 세월이 영향받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도 SSG의 레전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의 픽에 대해 타팀 관계자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타팀 A 단장 얘기입니다. SSG가 강제로 은퇴를 시키려 해서 생긴 일, 비골 안에 은퇴 예정을 달아놓든지 심각하게 은퇴를 고민한다고 알리든지 플레잉 코치를 시키든지 해야 됐는데 저 정도 급의 선수가 은퇴 고민하는 것은 다 보이는데 저런 레전드를 찍은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구단끼리의 불문율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이례적이다. 잘 없었던 일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비단장 얘기입니다. 레전드들은 사전에 타구단 동향 정도는 알아봐야 한다. 미리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뭐 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어떻습니까? 뭐 좀 뽑지 말아달라. 야,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도 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골 안에 보통 쓴다. 은퇴 논의를 해두면 다른 팀들이 생각을 안 한다. 프런트가 간과한 것이다. 당연히 안 뽑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는가. 하나는 2012년 NC의 특별지명 때 박찬호 선수를 20인 보호선수 명단으로 묶은 적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선수이고 지명 가능성이 낮았지만 혹시라도 모를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했는데 삼성도 예전에 2차 드래프트 보호선수 명단을 작성하면서 이승엽 선수, 지금 현 두산 베어스 감독이시죠. 내놓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이고 몇몇 구단이 근데 나오면 잡을 수도 있다. 이 반응을 감지하고는 고민을 하다가 다시 보호선수 명단에 이승엽 선수를 넣었습니다. 구단들은 늘 고민하죠. 뭐 유망주는 묶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베테랑을 좀 풀 수 있고 지금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셀러리 캡의 시대.
한정된 돈으로 선수단을 꾸려하고 보호 선수 명단 작성이 더 전략적으로 변했습니다. 2차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는 키움이었죠. 키움은 처음부터 최주환 선수 염두에 뒀습니다. 무조건 찍는다. 그리고 5라운드까지 다 정했습니다. 3라운드, 5라운드 그냥 염두에 뒀던 선수가 없으니까 다른 팀이 먼저 픽을 해갔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최주환 선수는 키움이 FA로 영입을 하려 했던 선수입니다. SSG 예전 SK와 4년 총액 42억 원에 계약하기 전에 키움이 여기에 연간 5천만 원씩을 더해서 1년에 5천만 원씩 4년 옵션 포함해서 4년 총액 44억 원의 오퍼를 했습니다. 최종 오퍼를 잡을 수 있다고 봤지만 당시 더 적은 금액에도 최주환 선수는 여러 이유로 SK로 이적을 했고 3년 만에 최주환 선수를 다시 데려오게 됐습니다. 내년 연봉이 6억 5천만 원 2차 드래프트 1라운드 픽 4억 원 들어가는 비용이죠. 키움이 총 10억 5천만 원의 최주환 선수를 1년에 씁니다. 내년에 1루, 2루 외야 수비를 보게 되고 2루는 김혜승 선수 휴식 줄 때 활용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타격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픽을 할 수 있는 하나도 최주환 선수 관심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지방팀들도 관심 가졌고 SSG의 단연 계약 고액연봉 핵심 투수 있었죠. 선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SSG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알지만 저도 굳이 밝히지도 않겠습니다만 남은 계약 기간이 길고 재금 문제에 대한 아쉬움 등으로 다른 구단들도 픽을 하지 않았습니다. 셀러리 캡 부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롯데는 오선진, 최항 선수 데려왔습니다. 하나 SSG에서 최항 선수도 좋지만은 특히 오선진 선수는 2루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야 수비 포지션 멀티플레이어로 쓰임새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진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롯데는 안치홍 선수가 나간 2루 포지션은 기존 박승욱 선수 외에 오선진 2루 수비 훈련을 겸하고 있는 외야수 고승민 선수 등 다양한 선수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을 합니다. 2루수 안치홍 선수가 하나로 갔지만 추가로 외부에서 2루 자원 수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낮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만과의 결승전에서 역투를 펼치고 얼마 전 도쿄돔에서 열린 APBC에서도 잘 던졌습니다. 최일은 대표팀 투수 코치가 문동주 선수가 이제는 확실히 한 단계 올라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중 흔들리더라도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고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멘탈까지 발전했다고 평했습니다. 9위는 이미 리그 상위권을 넘어 차세대 대표팀 에이스감이라고 평했습니다. 내년 초에 야구 대표팀 전임 감독을 선임을 합니다. 현재로선 유중일 아시안게임 APBC 대표팀 감독이 성과 확실하고 선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있는 것은 KBO 관계자들도 인정합니다. 유중일 감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APBC 역시 두 차례 일본전에서 1점 차 패배를 했지만 가능성을 보여줬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구현 총재도 APBC 우승이 너무 아쉽다는 반응인데 2026년 초에 열리는 WBC까지 새 전임 감독이 맡게 되겠습니다. 고우석 선수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허락한 LG입니다. 적절한 이적료가 있으면 보내겠다 입장인데 함덕주, 임창규, 김민성 내부의 편 잡는다. 그룹 업적 보고가 오는 25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런트가 바쁩니다. 그 이후에 FA들 만난다고 하는데 임창규, 함덕주 선수에 대해 LG 내부에서 체크하기로는 타 팀의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 아닌가 파악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파악 수준 이거 FA 시장 모르니까 그래서 차명석 단장이 직접 임창규, 함덕주 선수의 에이전시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룹 보고 때문에 며칠 협상이 늦어지니까 좀 미안하다. 양해해달라. 선수 측도 동의를 했습니다. 28일 이후에 만나겠죠. 배영수 코치가 SSG 1군 투수 코치로 갑니다. 롯데에서 내년에 지바 롯데 스프링 캠프 연수 그 다음에 스카우트 활동 가을에 지바 롯데 교육리그로 어린 선수들 데려가기로 했는데 SSG의 이승용 감독이 배영수 코치를 원했고 콜을 했고 롯데 구단도 동의했고 롯데는 당초 배영수 코치에게 2군 잔류군 쪽 맡기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스카우트 쪽으로 보직 변경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배영수 코치는 고민이 좀 많았죠. 결국은 한 달 정도로 해외 연수가 짧긴 해도 좋은 기회 아닌가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이후에 SSG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롯데에서 반 시즌 정도 있었죠. 시즌 중에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만 젊은 선수들의 분발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선수들을 조금 압박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원하는 다른 코치들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서튼 감독하고도 의견 충돌이 좀 있었죠. 성민규 단장이 나가고 팀이 개편되면서 역할이 크게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백 코치 스스로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성찰하게 된 1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